자, 우리 이제 최초의 국가 고조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그 뿌리가 되는 그 시작점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인데요.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순서 문제 출제됩니다. 순서 문제. 근데 이 순서 문제가 난이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고조선이라고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여러분들 소방시험에서 이제 잘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을 중심축으로 잡고 거기다 이제 살 붙이듯이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노트가 강모노트 노트가요. 이게 여러분들 수업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이걸 어디까지는 이제 학습용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노트가 아니라 강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방 강좌랑 맞게끔 같이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더 효과를 보신다는 걸 꼭 이야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순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 순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짚고 가야 되느냐. 되게 복잡한데요. 이 고조선의 어떤 건국과 멸망이 복잡한데 그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가시면 돼요. 이 위만조선. 그래서 위만조선을 중심축으로 두고요. 이 위만조선 앞에 동그라미 1번, 위만조선 뒤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거기다 살 붙이면 끝나요.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냥 1, 2번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게 조금 더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요 구조로 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 나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위만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이 발전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연나라 징계의 침입. 중국의 연나라로부터 우리가 각축을 다투면서 이 고조선이 성장을 하니까 저 연나라 징계 침입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위만조선 앞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 이후의 상황에 얘가 너무너무 성장을 하니까 다시 이제 세력이 바뀐 이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돼요. BC 108년에.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이제 구조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이 고조선은 지도 보시면서 지도를 한번 좀 보면 편의상 제가 지도를 그릴 때는 이 한반도 자체가 당연히 이제 이 위에 있는 만주를 다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때는 이 만주까지 그려줘야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제가 지도 그릴 땐 그냥 우리 지금 오늘날의 한반도 형태를 많이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고려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또 지도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신라로 들어가면 더 내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편의상 그냥 한반도 지도를 그리는데 지금 보시면 위치를 조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랴오어강이라고 흘러요. 근데 이 랴오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랴오어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뭐라고 하냐면 요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데 이 요동이라고 하는 지점은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우리 앞으로 역사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쪽에 요렇게 튀어나온 데는 중국의 이제 산동반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여길 타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쪽을 먼저 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중국하고 싸울 때 꼭 여기 건드리거나 여기 건드리거나 요동 건드리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한반도 한번 보실게요. 한반도 보시면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그럼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백두산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는 게 두만강이다.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아래쪽에 한강도 있고 이제 대동강도 있는데 요거 나중에 또 고대 파트 가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랴오닝,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저 랴오닝 요령 지방은 요 랴오강이 흐르고 있는 요 일대 얘기하는 거예요. 요령. 그래서 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어디까지? 여기 쭉 내려오면 이 평양 일대까지.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고조선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요 정도. 요 정도가 고조선의 영역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고조선의 중심지는
여기 요령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학자도 있고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학계의 정설은 어디에 무게가 실리냐면 여기였다가 여기로 이동했다. 중심지가. 이렇게 실려요. 그래서 처음에 영역을 이만큼 확장했다가 나중에 이만큼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어쨌거나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조선의 영역이 저만큼인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유물. 그럼 어떤 게 있냐? 청동기식이 대표 여기 문화로 나타난 거잖아요. 고조선이. 비파형 동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북방식, 만주 일대니까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거울인데 이게 무슨 무늬일까요? 거친 무늬. 거친 무늬 거울. 철기로 넘어가면 잔무늬. 요게 거친 무늬 거울이 요게 아래죠. 요게 네 번째가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그 손잡이가 달린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게 이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2개, 3개 이상이 중첩적으로 나옵니다. 이 영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쭉 뺑 돌려보니까 이제 이 정도 영역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고조선의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유물로도 저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문헌서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문헌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최초의 고조선 기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보다 역사가 앞서 이제 중국 쪽의 기록에서 이게 먼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패스. 여러분들은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본과 심화해서 이 부분을 언급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연필로 여기에다 답을 채우시고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측 기록.